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빨래를 개면서 생각난 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리를 해보거나 얘기하고 싶은 중에 영어도 빠지지 않는데 이제 영어 문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주된 논제는 이제 문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겁니다. 영어 문법 하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리고 가장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말하기를 뺐을 때 그렇게 했죠. 뭐 이제 지면으로 보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영어 문법은 가장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법을 문제로만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문장이 틀리냐 맞느냐, 어떤 요소가 어떻게 틀렸느냐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연습을 맨날 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 그러니까 변별을 하려고 하는 문제들은 이제 문법적으로 어렵게 되거나 문법 문제를 넣어서 이제 변별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만큼 많은 공부를 해야지 정교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게 물음으로써 이제 편을 할까요? 사람들을 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자로서 갖는 경험 중에 영문법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는 내가 문법을 몰라서 뭐 문장 해석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아픈 경험은 뭔가 좀 싫었던 경험은 보통은 문법 문제를 풀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나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거나 분명히 방금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틀리거나 도저히 설명하거나 말로 풀어낼 수 없거나 할 때 그렇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방금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뭐 돌아서 뭐 까먹는다거나 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세세한 거지 배워야 된다, 뭐 기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전에 배웠는데 어떤 원칙이 있다. 그럼 그 원칙을 배우고 났는데 또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늘 문제에서 나를 괴롭히는 부분은 보통 바로 그 예외죠. 원칙을 외우는 것도 바쁜데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도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일단 문법을 혹은 영어를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좀 더 마음이 좀 나아질 수가 있어요. 일단 간단하게 먼저 문제를 풀고 뭐 시험을 준비한다. 그럴 경우에는 문법에 대해서 아주 편안하게 생각할 여유는 사실 없죠. 하지만 영어 공부를 좀 길게 봤을 때는 문법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뭐냐? 우리는 문법책을 보고 이 문법을 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문법을 외울 수 있다면 외운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문법 사항을 정확하게 외우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을 가지고 무슨 문장을 쓴다거나 다른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이 되면 이제 문법의 기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실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학습에서 이제 완전하다는 걸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굉장히 많이 어떤 문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사실 재미가 있어요. 어떤 문법이든지 어떤 문법 항목을 배우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어떤 문법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새로 바꾼다거나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문법을 배울 때는 그 하나하나의 아이템으로 배운다기보다는 전체를 외우는 게 좋은데 그 예를 들면 무슨 말인고 하니 can, may 이렇게 하나의 단어 can은 뭐 가능, 허가, 능력 이런 것이 있다라고 외우는 것보다 사실 조동사 전체가 가진 특징이 뭐냐 이걸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훨씬 사실 도움이 됩니다. 조동사의 개수는 사실 많지 않아서 공부하기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 조동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도움이 돼요. 자,
자, 제가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 교육학과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어떤 단어가 문장에서 문법 요소로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기억나는 것이 조동사예요.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조동사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 이때 방법은 이런 겁니다. 문장 앞, 그 단어의 앞 뒤에 어떻게 쓰였느냐, 어떤 단어가 쓰였느냐, 요거가 하나의 큰 특징이에요. 물론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얘가 이런 뭐 품사이지 않을까, 이런 기능을 하지 않을까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동사의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예를 들 조동사의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가 앞뒤에 무슨 단어랑 같이 쓰였느냐, 요렇게 배우면 그것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동사 can, 뭐 may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 특징이 뭐냐, 얘들은 동사 앞에 오죠. 이거 되게 빨리 배웁니다. 동사 앞에 와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동사 주어 앞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어, 동사예요. 조동사를 하더라도 어쨌든 주어, 조동사, 동사의 순으로 오죠. 하지만 의문문 같은 거 만들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Can I? Can you? 이렇게 조동사가 동사를 대신해서 앞으로 갑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도치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도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는 어쨌든 동사가 주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잠깐 아들이 오는 바람에 잠깐 멈췄습니다. 아무튼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 앞에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조동사의 또 다른 특징은 not과 함께 쓸 수 있다. 그래서 not을 붙여서 축약형을 만든다거나 이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can't와 can과 cannot, may와 may not, could와 could not 같은 것들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과거 형태를 가지죠. can의 과거인 could, may의 과거형 might 같은 걸 가집니다. 그런데 예외적이랄까 좀 재미난 녀석들은 there나 뭐 need 같은 조동사가 있습니다. need는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 need로 쓰일 때도 있고 need to로 쓰일 때도 있어요. You need to go right now 라는 표현이 있으면 여기서 need는 조동사가 아니거든요. need to go 라고 써서 need가 본래 동사, 본동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need가 혼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Need I go out?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겠죠. 내가 가야 될까요? 뭐 이렇게 내가 지금 가야 합니까? 다른 거 풀 수 있지.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need는 안 되는 게 이제 평서문에서 you need do that 이런 식으로 쓸 수 없어요. 그러고 쓰고 싶으면 you need to라고 써야 됩니다. 이런 예외들 다 외운다고 하기에는 생각하면 어렵겠죠. 하지만 조동사는 주어 뒤에 오고 주어 앞으로도 갈 수 있고 과거형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부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게 사실 기억한다기보단 여러 가지 조동사들의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 문장에서 조동사에 사용된 어떤 형태를 보고 그걸 정리한 거죠. 그랬더니 조동사들은 이런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런 특징을 알고 있으면 다음번에 만약에 처음 만나는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단어의 위치를 보고 그 단어가 조동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마. 그냥 놔둬. 그냥 놔둬. 아들의 방해로 하여튼.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조동사를 만날 일은 별로 없겠지만 조동사? 새로운 조동사를 만나게 되면 그 어떤 단어의 위치, 그 단어의 위치만 보고도 그것이 조동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문법을 알고 있다라고 보면 그 문법을 가지고 새로운 문장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 목적 중에 혹은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들은 말이 아니라 새롭게 말을 만들어 보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수거 같은 걸 외우긴 하겠지만 표현 같은 걸 외우긴 하겠지만 다른 외국 사람에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말장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것이 바로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여러분을 제약하고 가둔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걸 좀 벗어나서 내가 이 문법을 알므로써 전혀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거나 전혀 새로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요걸 생각하시면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일단 문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문법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문장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만들 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문법이 주어지면 이걸로 내가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영어를 써보면 어떨까라고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문장을 가지고 시도하는 거죠. 새로운 어떤 단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쓰는 겁니다. 최근에는 뭐 이제 곤도마리라는 사람의 이름 있잖아요. 그 옷장 같은 거 짐을 정리하는 데 유명한 일본인이죠. 그 사람의 이름을 동사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